자,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맥스 크루즈는 네. 제 보물 1호긴 한데. 아, 맥스 보물 1호다. 예. 이야.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저기 자기소개 좀, 뭐,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28살이고 네.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연식은 15년식이고요. 네. 지금 옵션은 지금 옵션 들어가 있는 게 네. 지금 전동 파킹이랑 네. 어라운드 뷰 음. 그리고 오토 스탑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게 세 개 빼고는? 네. 그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빼고 다 들어가 있다. 네. 자, 차량명은 맥스 크루즈, 네. 디젤이시고 2.2, 이륜, 기본형이라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거 혹시 소유 기간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15년도에 뽑아서 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5년도부터 첫 출고는 저희 아버지가 하셨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몰게 된 거는 네.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주행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키로수가 상당히 많긴 한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키로수는 25만입니다. 25만이요? 예, 15년도 이제 8년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8년에 25만. 그러면은 와, 차주님께서는 한 25만 킬로 중에서 한 몇 킬로를 차주님이 탔다? 12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타시고 네.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타고 있어요. 아, 차주님이? 네. 뭐 반반씩 거의 탔다 보면 되네. 조금 더 넘어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10만부터 탔다고 보면 되죠. 이때. 혹시 아버님이 이제 이 차를 사시고 나서 튜닝은 차주님께서 차를 받고 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예. 그 전에 차주님께서 이미 조금 손을 좀 보셨네요? 아니요, 그 전에 손댄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죠, 혼나죠. 이제 뭐 혼나는 것보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되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예 시골을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못 하게 돼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계속 저 타라고 이제 물려주신 거거든요. 물려받자마자 바로 이제 이렇게 막 튜닝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죠. 처음에 휠부터 했다가 네. 휠 하고 나니까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야, 뭐든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타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첫 차예요. 아, 첫 차?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 맥스 크루즈, 사실 뭐 차주님께서 구매하고 싶어서 구매했던 차량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뭐 아버님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만족하게 잘 타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셔서. 이거 혹시 차값은 기억나시나요?
차가 얼마나 떨어져? 약간 4천 조금 넘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아버지가 당시에 뽑을 아버님께서 때. 다 결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보험료는 알고 계시죠? 네. 보험료는 한 얼마 나오나요? 제가 그 전에 막 사고도 몇 번 내고 그래가지고 2차 타시고? 예, 네네. 이제 보험료 한 160 정도? 160 자차 다 넣으시고 예, 나이가 28이라고 예,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디젤이잖아요. 예. 디젤. 가득 넣는 비용 한 얼마 들어가나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유류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따라야 그게 정말 그거마다 달라가지고. 그쵸. 맞아요. 지금 경유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경유값 한창 올라갈 때는 한 13만 원? 이야. 그 정도 들어갔고요. 좀 엄청 떨어졌을 때는 한 10만 원 조금 안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10만 좀 많아요. 예전에 완전히 그냥 경유값 진짜 휘발유가 쌌을 때는 한 7, 8만 원 들어갔어요. 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연비죠. 이게 만약에 가득 넣고 탄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제가 기름을 넣었을 때 네. 이제 완전 끝까지 기름 넣었을 때는 얘가 850 정도 찍히는데 아마 거기서 계속 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850 킬로. 예, 근데 트립상. 850에서 멈춰가지고 근데 더 들어가요 기름이. 트립상 850km밖에는 안 찍히는데 실제로는 더. 예, 더 많이 들어가요. 얘가 이 맥스크루즈가 네. 제가 알아볼 때는 펠리쉐이드 있잖아요. 펠리세이드. 예, 네네. 펠리쉐이드하고 맥스크루즈하고 71리터인가 음.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음. 예, 연비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실제로도 그러면 주행을 한 850km 정도 탄다라고 보면 되나요? 만땅 넣고 그건 아니죠. 한 몇백 킬로 탈 수 있어요? 보통 한 600원 타는 것 같긴 한데. 600km 정도? 네, 뭐 연비 주행 계속 하면은 600 넘게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800km는 절대 못 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진짜 완전히 연비 주행만 한다고 하면은 잘하면 될 수도 있고. 네, 될 수도 있고요. 연비가 생각보다 잘 찍혀서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예, 제 차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다른 분들 여쭤볼 때는 연비가 너무 안 나온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고속 주행 계속 하고 가면은 연비 제가 최대로 찍은 게 23. 23. 예. 그리고 아무리 쏘고 댕겨도 연비 지금 찍히는 게 11에서 13. 예, 그 정도가 찍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량 용도는 뭐 데일리 겸 뭐 이렇게 편하게 드라이빙용으로 좀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드라이빙도 하고 캠핑도 하고 캠핑도 하시고. 예, 차박도 하고 그래요.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이 차를 이제 타시면서 한 달에 거의 한 몇천 킬로 탄다라고 보면 되죠, 차주님께서? 제가 이게 다 때마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때마다 다르죠. 거의 지금 근데 뭐 원체 많이 타셨으니까. 제가 핸드폰에 블루링크 들어가 보면은 네. 이게 한 달마다 나오거든요. 네, 몇 킬로 궁금해요. 탔는지. 네, 평균적으로. 많이 타면 5,000km 타고요. 한 달에? 네. 이야. 적게 타면은 한 3, 4천? 3, 4천? 네. 야, 한 달 주유비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나갈 것 같은데 보통 얼마 정도 나가세요? 딱히 계산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네. 기름값을 신경 쓰고 타야 되면은 차를 못 타요. 그렇죠.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다닐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측정까지는 안 해봤어요. 실전까지는 안 해봤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을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좀 궁금하거든요. 이 외관 이제 지금 보니까 되게 튜닝인데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까 제가 뭐 촬영하기 전에 좀 여쭤보니까 신형으로 다 바꿔놨다. 네, 맞아요. 그쵸? 원래는 네. 얘가 15년식 구형인데 네. 원래 이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원래 데이라이트가 위에 있어요. 이쪽 위에가, 네네. 원래 데이라이트 이쪽 위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신형으로 바뀌면서 데이라이트가 밑으로 들어가고요. 안개등도 바뀌고 몰딩도 당연히 바뀌고. 뭐 그 말즉슨 일단은 이 그 전 세대가 너무나 안 이뻤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 전에 헤드라이트가 네.
예, 구형 맥스크루저랑 산타페 DM이랑 헤드라이트가 똑같은데 예, 워낙 어두워가지고 예, 뭐 보통 산타페 차주분들도 더뉴 맥스크루저로 개조하는 분들이 많죠. 아, 신형으로. 예. 차주님께서 생각하실 일단 이 구형 디자인 외관 평가 어떤가요? 처음에는 저도 구형일 때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그렇죠. 이제 점점 튜닝에 빠지고 나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찾다 보니까 이제 신형이 더 이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튜닝을 이제 앞에 전면 개조를 하게 됐고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대로등도 구형 끼고 있다가 원래 한쪽 면발광이 나갔었거든요. 네네. 아 그냥 냅두고 나중에 신형으로 바꿀 때 되면은 그냥 그때 탈착해야겠다 해가지고 직접 부품 사와서 이렇게 다 탈착하고 제가 다 신형으로 끼워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구형 디자인이 한마디로 그냥 외관은 그냥 뭐 별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너무 신형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네네.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신형이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주님 스타일을 일단은 저거잖아요. 나는 신형이 좀 이쁜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솔직히 구형도 마음에 들긴 했어요. 아, 그 전에도. 예, 근데 신형에 더 눈독 들이다 보니까 끼우고 나니까 정말 신형 같긴 하더라고요. 자, 실내 디자인이죠. 이 실내 디자인, 실내는 그래도 튜닝 많이 안 하셨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실내는 뭐 크게 해놓은 건 없는데 이 실내 디자인인데. 예, 원래 이 핸들도 며칠 전에 일주일 전인가 네. 그때 바꿔놨고요. 원래 신형 핸들이 D컷으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원형 동그라미였는데 제가 D컷 핸들을 알아보다가 네. 집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신형이란다. 이제 그 모델을 바꿨고요. D컷으로. 그렇다는 거는 어쨌거나 이 실내 디자인 평가를 좀 해준다면 핸들 빼고는 뭐 다 괜찮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나요? 예, 처음 탔을 때는 네. 그냥 다들 똑같겠지만 운전하는 게 무서웠죠. 아, 처음 탔을 때는? 네. 워낙 왜냐면은 이제 첫 차다 보니까 그렇죠. 크기도 컸고 네.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좀 많이 겁났는데 이게 계속 타다 보니까 좀 더 매력에 빠지고 더 운전하게 되고 더 차를 타고 싶게 되고 이야. 그러더라고요. 시동 키고 나서 딱 밟아봤을 것 같네요. 운전했을 때. 그 느낌. 아 처음에는 네네. 처음에는 제가 120? 120. 예, 그것만 해도 빠르다고 느꼈었는데 네. 이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120을 한 200도 넘게 밟아보고 막 그러죠. 처음에는 그러셨다. 자, 이 맥스 크루즈도 뽑기용 같은 게 존재하나요? 제가 볼 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존재한다. 네. 뭐죠? 뭐가 있는 거죠? 예, 보통 헤드라이트나 헤드라이트? 예, 대로등이나 아, 맞아. 아까 말씀해 주셨대요. 네. 예, 보통 구형 맥스크루저 고질병이 네. 대로등에 습기가 차요. 예,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요. 네. 예, 그래서 면발광이 자주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뽑기 운이 뭐 저희 아버지가 뽑긴 했지만 뽑기 운이 좋으셨나. 얘가 아버지가 탈 때는 습기 차지 않았어요. 제가 타고 나서 한 2년 뒤인가 그때 습기가 차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습기 차기 시작해서 면발광이 나가고 이제 구형을 아예 빼놓고 탈착하고 신형을 갈아 끼웠죠. 그렇게 하셨구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의 튜닝인데 지금 튜닝이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튜닝편을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다 그냥 간단하게 다 읊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빠르게 하면은 일단 리어를 보면 스포일러, 대로등, 엠블럼, 그리고 배기 팁, 그리고 네. 디퓨저, 이거 밑에 네.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이제 머드가드 돼 있고 머드가드, 네. 예, 그리고 휠이랑 그리고 손잡이 랩핑 들어갔고요. 손잡이, 네. 예, 그리고 사이드 미러 리얼 카본 리얼 카본. 예, 들어가 있고. 네. 이것도 했네. 휠kit도. 이거 불 들어오는 맞아요. 거죠? 이 휠캡은 뭐 불 들어오네. 아니 불은 안 들어요. 불은 안 들어오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리고 전면 헤드라이트. 예, 그리고 와이퍼 색깔 바꿨고요. 네.
그리고 전면은 신형 개조. 신형 개조. 네. 그리고 얘 몰딩 도색해놓고 네. 얘 프론트 댐 달았고 네. 그리고 본네트 랩핑 랩핑. 이렇게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만. 네. 와, 알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찍어보도록 하고요. 자, 시트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시트. 자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차의 시트,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착좌감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 맥스크루즈의 시트 어떤가요? 시트는 뭐 제가 탔을 때는 괜찮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게 순정 서스일 때는 승차감이 괜찮았는데 제가 서스를 바꾸고 나서 서스도 하셨나요? 예, 서스펜션을 바꾸고 나서 네. 지금 일체형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완전히 안 좋아지긴 했죠. 승차감이. 승차가. 예. 좀 딱딱해졌다. 하지만 예, 시트는 많이 딱딱해요. 시트는. 자, 그 다음에는 한송 운전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뭐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다 괜찮나요? 예, 맞아요. 팔걸이 위치가 조금 낮아가지고 저 쿠션 되신 건 혹시 아니세요? 저거는 제가 원래 안 했다가 네. 저것도 그냥 그냥 한 거구나. 불편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불편해서 한 건 아니고요. 불편해서 한 건 아니고 이 차 맥스 크루즈의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포지션은 딱히 그냥 무난무난하죠. 그렇죠. 사실 뭐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다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긴 예, 하죠. 맞아요. 보통 산타페랑 똑같아가지고. 산타페가 똑같아가지고.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순정 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튜닝이 되어 있지 디컷에 바뀌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순정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손이 작아가지고 네. 일단 잡을 때는 좀 컸었어요. 근데 얘를 바꾸고 나서 이게 손에 딱 맞으니까 좀 더 작아져가지고 예, 얘가 좀 더 잘 잡아줘가지고 순정이 오히려- 좀 더 크구나. 예, 맞아요. 순정 핸들이 조금 두꺼워요. 두껍고. 자, 그러한 특이사항이 좀 있었고, 뭐 그래서 뭐 지금은 요 핸들은 굉장히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요거 버튼 기능도 다 살려놓은 거죠? 다 돼 있죠, 당연히. 당연히 다 돼 있고. 자, 그립감, 무게감, 핸들의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돌렸을 때라든지. 무거운 순정은 조금 무겁다고 느끼긴 했는데 음, 얘가 드라이브 모드는 없고요. 핸들 네. 모드만 있거든요. 핸들 모드가 있다는 예. 거는 무게감만. 예, 맞아요. 그 일반으로 바꾸면은 네. 가벼워지고 음. 이게 에코로 컴포트로 바꾸면은 더 가벼워져요, 핸들이. 그리고 스포츠를 바꾸면은 무거워지고. 그리고 뒷것으로 바꾸고 나서는 그렇게 스포츠를 해도 좀 더 가벼워졌죠. 예, 핸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핸들 차이가 좀 있군요. 근데 순정은 좀 무게감이 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맞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잘 바꾸신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디자인도 이쁘고 음. 생각보다 잘 바꾼 것 같아요. 야, 뉴턴했을 때의 회전 반경인데 주차할 때라든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유턴할 때도 그쵸. 솔직히 좁은 구간에서 유턴하게 되면은 네. 한 번은 후진했다가 유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는 뭐 불편하긴 하죠. 솔직히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워낙 하면 이게 베라크루즈 바로 밑에 산타페보다 크고 베라크루즈보다는 조금 작고. 예, 맞아요. 그렇죠. 등급 자체가 봤을 예. 때는 차량 포지션 자체가. 예, 그리고 얘가 네. 썬루프가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소문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어떤 차종보다 썬루프가 제일 커요. 예. 그래 보여요. 뒷자리까지 지금 넘어가 있네. 이게 5인승이죠? 7인승이요. 7인승이에요? 예. 아. 지금 트렁크에 저 2열 뒤에는 시트가 접혀져 있어가지고 접혀져 있어서. 예. 예, 잘 필 일 없어요. 솔직히 그냥 트렁크 용도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건 뭐예요? 저거 스피커인가요? 어떤 거예요? 저기 뒷자리에 가운데 있는 거요? 이거요? 네. 이거는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 예. 공기도 그쵸 중요하죠. 공기청정기 저렇게 다 예, 달아주시구나. 맞아요. 얘가 공기청정 모드가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 주행을 딱 했을 때, 딱 앉았을 때, 이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여기는 좀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 문을 열다가 가끔 가다가 뒷문을 열 때가 있어요. 네, 가끔 가다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가지고
살짝 앞에 있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네 맞아요. 조금만 뒤로 왔으면 좋았을 네 텐데. 맞아요. 전부 다 원터치긴 하죠. 아니면 운전석만 운전석만 먼저 아, 치고요. 운전석만 나머지는 다 따로 열어야 돼요. 다 따르고. 그다음에는 이제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순정도 일단 위치는 다 똑같죠. 예, 다른가요? 아, 이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네. 적응 안 되는데 처음에는? 예, 왜요? 이게 솔직히 핸들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바꾸고 나서는 오히려 적응이 다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편안하다. 예 맞아요. 그냥 핸들 버튼은 다 쓰고 있어요. 아니 어디 부분 적응이 잘 안 된다 하셨던 것 같으세요? 저 여기 크루즈 있는 데라면요. 네. 여기 아 이쪽 부분이 예, 조금 좀 헷갈리시. 순정일 때는 조금 불편하긴 했었어요. 순정일 때는 지금 왜 이거 순정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버튼 위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처음 했을 때는 예, 조금 처음 했을 때는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버튼이 이제 쓰다 보니까 예, 이제 맞아요. 크루즈 여기 있고 그런 버튼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패들 시프트는 없네요, 그렇죠? 예, 이게 패들 시프트가 원래 없는 모델이에요. 얘 구형 자체가. 네네. 제가 이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 패들 시프트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패들 시프트는 모듈을 따로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 킷 이런 거는 지금 품절이라 재입고도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아예 튜닝을 포기했어요. 패들 시프트는. 튜닝을.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기판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와이퍼는 깜빡이 특이사항 없죠? 예. 계기판은 보니까 좌우가 보니까 좌측이 RPM이고 우측이 속도계인 것 같고 가운데가 디스플레이인데 시인성이라 좀 해야 될까요? 좀 괜찮나요? 저는 괜찮아요. 뭐 딱히 불편함이 없다. 예, 뭐 불편한 건 없어요. 그리고 허드는 없네, 그렇죠? HUD. 네,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달아놨다가 네. 탈착을 하고 이거 닭으로 바꿔놨어요. 닭으로. 예. 아, 약간 디젤들의 필수품이죠. 근데 그쵸. 자, 그다음 네네 말씀하세요. DPF 관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DPF 관리 정리 잘해야 됩니다. DPF 관리 못하면 불나죠. 불나기보다는 얘가 DPF가 안 열리게 되면은 그 카본이라는 게 계속 쌓여가지고 타지가 않죠. 네. 이게 DPF 관리 잘못하면은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진짜 300 넘게 깨져요. 한번 데워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전 아직까지는 DPF가 이상이 없고요. 이렇게 많은 거리를 탔는데도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고요. 이제 지인들이나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들었을 때는 DPF 진짜 한 번 나가리 되면은 진짜 손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모니터를 한번 가볼게요. 모니터가 보니까 위아래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보니까 갤럭시 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아요. 갤럭시 탭이 위에 있는데, 순정이 뭐 불편해서 위에다가 일단 뭐 달아 놓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핸드폰을 거치해 놓으면은 네. 저 순정 대비가 가려져가지고 핸드폰 거치대 위치를 바꾸고 네. 그리고 순정 대비는 그냥 노래 때문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티맵이 저도 편하다 보니까 티맵이 예, 그래서 태블릿을 달아놨어요. 놓구나. 자, 밑에 모니터는 좀 잘 안 쓰시죠? 뭐 거의 쓸 일 없다고 봐야 돼요. 공조기 쪽이나 위에 쪽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이쪽 부분? 버튼은 다 뭐 괜찮고요. 다 불편한 건 없더라 보면. 불편한 건 없어요. 다 직관적이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쪽 기어부 쪽인데 엉따나 이런 데 밑에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크게 불편함은 없죠? 네. 음, 뭐 엉따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잘 되고요. 잘 되시고. 예, 저 기어봉도 기어봉 거 제가 바꿨네요. 기어봉도? 예. 순정이 별로서 바꾸신 거세요? 그게 아니라 네. 뭐 순정이 별로인 것보다 뭐 튜닝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좀 더 드레스업을 하고자 그치. 바꿔놨죠. 저 기어봉이 그리고 좀 더 편한 게 저 비상등도 켜지고요. 가운데 예. 이렇게 그러네요. 예, 후진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요. 후진하게 되면. 예, 그런 편리성이 좀 있죠. 진짜 좋다. 예, 맞아요. 자, 그다음에 수납 공간인데요. 이런 뭐 앞쪽, 뭐 그다음에 이런 음료수 컵홀더 앞쪽인데 수납 공간 어떠신가요? 넥스 크루즈. 수납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면 이쪽 수납 공간을 안 달아야 정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네. 컵홀더는 솔직히 뭐 어떤 차랑 똑같겠지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한두 개 꽂아 놓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꽂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달아 놓게 됐어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좀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좀 어떠세요? 이쪽 수납 공간? 가운데 수납 공간은 그냥 뭐 좁지도 않고 뭐 넓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이쪽은 그렇죠. 자, 그다음 질문인데요.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일단은 순정에서 일단 1차로 바꿨다라고 예.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뭔가 좀 순정이 좀 별로였네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차가 네, 디젤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저도 배기를 하고 싶긴 한데 배기요? 예, 배기를 하게 되면은 이 DPF를 탈착을 해야 돼가지고 네. DPF는 털 수 없으니까 그냥 짜세를 잡자 짜세를 하고, 짜세를 위해서 잡자 해서 이렇게 해놨 일체형을 넣어놨어요. 일체형을 제 일체형도 한 번 넣는 게 아니라 원래 중구 소스를 2번 넣었다가 중구 투자가 좀 있어요. 넣었다가 첫 번째 소스는 터지고 네. 두 번째 서스펜션은 이제 감속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약간 탈착을 시키고 이제 세 번째 꽂아놓은 거거든. 신품으로 지금 GRBS 레드 꽂아져 있어요. 약간 이제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짜세를 잡기 위해서 네. 튜닝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맞아요. 순정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면 순정의 느낌은 좀 어떤가요? 순정일 때 승차감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나쁘지 않았다. 예, 나쁘지는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튜닝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짜세를 위해서 어때요? 둘이 좀 비교를 좀 해주면 뭐 바꾸고 나서 당연히 승차감은 완전히 떨어졌죠. 완전히 떨어졌다. 네, 더 지금- 단단해진 거죠, 차가?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뭐 커브 돌 때도 서스펜션이 잡아주니까 안전하게 잘 돌고. 오히려 커브 들 때는 또 장점이고 예, 맞아요. 편안하게 달 때는 너무 좀 딱딱하고. 예, 맞아요. 그렇죠.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차주님은 어떤 거 택하나요? 소스 가나요? 전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소스 할 것 같아요. 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짜세를 위해서. 예, 그리고 브레이크도 해놔가지고. 브레이크도. 이야,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력인데 이 차의 가속력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엔진 계통은 아직 건든 건 없죠? 뭐 매핑을 했다던가? 매핑 잡아놨습니다. 매핑이요? 예, 네. 다 하셨네요. 예,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다 보는데 일단은 이 차의 가속력. 순정일 때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재봤을 때는 177마력에 45토크가 나왔고요. 네. 예, 맵을 잡고 나서 225마력에 50토크까지 올랐어요. 맵을 하신 거는 뭔가 차 출력을 좀 부족해서 그 맵을 했다라 보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맵하니까 지금은 또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뭐 잘 나가요. 근데 네. 제가 지금 흡기를 바꿔놔서 그런가 약간 안 나가긴 하는데 흡기를 바꿔 놔서. 다시 순정 흡기로 돌려놓을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 이것도 아마 이것도 앞에만 하신 거죠? 아니요, 뒤에는 리어 확장 들어가 있어요. 리어 확장 같이 하셨구나. 이 브레이크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브레이크는 좀 어떤가요? 순정 브레이크가 솔직히 많이 밀려요. 앞으로 순정 브레이크가요? 예, 많이 밀려가지고 네네. 예, 처음에 뽀피 네. 넣었다가 네. 이게 G70 스팅어의 순정 브레이크 뽀피 넣었다가 네. 이제 걔가 변형이 오면서 이제 CSP로 네오테크 앤서 CSP로 네오테크. 바꿔놨어요. 약간 순정은 좀 많이 별로죠. 그렇죠. 뭐 어느 차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차나 약간 무게가 있는 SUV 입장에서는 일단 차주님 개인적으로도 나는 분명히 밀린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차 타면서 최고 속력 밟아본 거는 235까지 넘는. 235까지. 예. 야, 235까지 밟았을 때의 차량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안정감. 네. 그때 고속도로에서 밟은 거여가지고 불안했나요? 아니면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잘 갔다? 뭐 완전히 안전하진 않았고요.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약간. 이게 만약 순정이었으면은 순정이었으면은 못 버티죠? 그렇죠, 그럼요. 불안해서 그런 느낌. 한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을까요? 순정 기준으로 봤을 때. 순정으로 봤을 때는
한 180? 180까지는 그래도 네,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네, 180 맞아요. 넘어가서는 불안하다. 예, 하지만 나처럼 튜닝을 다 해놓으면은 조금 더 예, 맞아요.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자, 이 차 코너링이죠. 코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맥스크루저. 야, 이것도 순정하고 튜닝 비교를 또 해야 되는데 그쵸. 어떤가요? 순정 때는 롤링이 좀 심해가지고 네. 이게 롤링을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훅 가거든요. 차가 그쵸, 가죠. 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서스펜션을 바꾸고 나서 안정감은 확실히 올라갔죠. 아, 소스를 바꾸고 나서 네. 안정감. 아, 그래서 뭐 그냥 코너링도 약간 좀 롤링이 좀 있다. 순정 네.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요. 뭐 특이사항이 좀 있을까요? 여기 변속이 빨라, 느려, 기타 등등등. 변속 충격. 처음에는 기어 변속할 때는 괜찮다고 느꼈는데 얘도 연식이 있는지라 약간 변속이 좀 느린 편이에요. 느린 편이다. 예, 차주님이 느끼기에는 변속이 좀 느려.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예, 맞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드별 변화인데, 요거 따로 모드가 따로 아까 없다. 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드라이버 모드가 그냥 무조건 예, D.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드라이버 모드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엔진은 배기음인데요. 어쨌건 디젤이잖아요.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배기는 안 돼 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엔진 정도 네, 디젤 소리가 나시잖아요. 그렇죠. 실내에서는 거의 안 들리죠. 그래도 들리나요? 들려요. 아, 실내 들려요? 완전히 안 들리는 건 아니고 조금씩 들리긴 해. 주행을 해도요? 주행할 때는 거의 안 들리죠. 예, 제가 노래를 좀 크게 틀어놔서 아. 잘 안 들리긴 하거든요. 그냥 뭐 사실 이것도 엔진도 그냥 디젤을 그냥 뭐 쏘쏘하죠. 뭐 사실 뭐 별다르게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좀 똑같은 디젤이고 그냥 뭐 똑같은 디젤 차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 이 차의 스피커는 좀 어떤가요? 저도 몰랐었는데 예. 뭐가 좀 조금 이게- 다른가요? 스피커가요? 아버지가 차 뽑을 때 예, 예. 오디오 쪽을 손 대긴 하셨더라고요. 아, 잠깐만. 이게 순정인가요? 아니 이거는 지금 순정은 아니고요. 아마 출고하면서 따로 하셨던 거죠. N튠, 액튠, 아무튼 뭐라 써있긴 한데 스피커를 아버님께서 바꾸셨다. 예, 그렇다는 건 정말 순정이 너무 별로였다는 거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순정 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 못 들어봐요. 예, 이게 차 가져오자마자 돼 있던 거라. 예, 바로 이게- 하신 건가요? 예,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바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그거 뭐 그냥 뭐 엄청 별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뒷자리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실내 사이즈 한번 한번 볼게요. 예. 예, 이 차의 뒷자리 실내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이게 저 뒷자리를 타보지 제가 네. 처음 탔을 때 이 뒷자리를 타긴 했었구나. 네네. 뒷자리는 뭐 제가 탔을 때는 많이 넉넉했어요.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뭐 특이사항이 따로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등받이가 지금 이게 지금 최대인가? 최대이긴 할 건데요. 이게 뒤로 또 되나요? 이게 조정이? 예, 좀 더 누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아마 지금 이게 최대이긴 하는데 뒤에 저거 뭐지? 저 게러지라고 했나? 네네. 저거 때문에 지금 제가 저거를 해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최대거든요. 이게 최대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등받이 각도에 있어서는 게러지를 안 했으면은 그나마 좀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딱히 특이사항 없겠네요. 되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고. 예, 뭐 뒷좌석 그냥 이 정도만 있어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패밀리카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예,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뒷자리에 뒷자리에 뭐 사람을 직접 태우셨거나 네. 뒷자리 타보신 적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뒷자리 승차감이나 그런 건 좀 어땠었나요? 제가 탔을 때는 완전 순정이었었으니까 뒷자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았고 지금은 지금은 서스를 받고 나서 가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가끔 뒤로 보거든요. 누굴 태우게 네네네. 되면은 사람이 그냥 자꾸 떠다니거든요. 뒤로 보시는구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몰라서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룸미러 뒤에 룸미러에서 네. 혹시 몰라서 네. 약간 이제 뜨는 모습을 이제 재미삼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이제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서스펜션이 돼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몰라서 가끔 보게 되긴 하는데.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2열 폴딩 당연히 되죠. 예, 폴딩 됩니다. 되고 이제 트렁크 사이즈를 한번 봐야죠. 트렁크 한 번만 좀 지금 트렁크도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아, 예, 순정이죠? 예, 원래는 아니 순정은 아니에요. 아, 이거 원래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거 전동 트렁크도 제가 어. 샵 가서 따로 부탁한 거예요. 아, 또 전주 투닝 하셨구나. 예, 맞아요. 일단은 이게 뒷자리가 원래 있는 거죠? 뒷자리 있는 밑에 싱킹 예,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뒷자리는 있고요. 야, 내 사람 못 타죠, 뒷자리요. 탈 수 있나요? 아, 저도 한번 타봤었습니다. 뒷자리? 예. 아, 궁금해요. 뒷자리 어때요? 뒷자리 솔직히 2열보다 좁긴 한데 탈 수는 있어요? 예, 탈 수는 있어요. 충분히 탈 수 있어요. 아, 2열 공조기 쪽도 있네. 따로 이렇게. 아, 저기 3열. 예, 이렇게 일단 탈 수는 있다. 하지만 굉장히 좁긴 하다. 예, 맞아요. 그렇죠? 다 3열도 있고 여긴 따로 수납 공간이긴 수납 한데 공간. 제 개인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여기도. 개인. 예, 제가 가끔 다이를 해가지고 음. 예, 뭐 공구를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 사이즈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네, 뭐 아, 차박도 당연히 가능하니까 예. 충분한 것 같아요. 차박 해보셨어요? 예, 전 안 그래도 조만간 가려고 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 간다는 걸 이미 해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몇 번 많이 해봤죠. 편해요? 어때요? 저는 편했어요. 저는 솔직히 차에서 자면서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어요. 굉장히 제가 마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캠핑할 때 따로 불편한 적은 없었어요. 나면 불편한 점 없었다. 예, 많이 만족했어요.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장점 뭐가 있을까요? 말 안 한 것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 말씀해 주시죠. 그냥 캠핑을 다닐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야, 220V도 있네요. 예, 맞아요. 그러네. 220V도 있고 네. 따로 시거잭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큰 장점은 차박 그냥 캠핑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맥스크루즈 장점은 예, 맞아요. 차박이구나. 썬루프도 있으니까 밤에 별 보기 되게 좋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또 장점은 다 말씀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또 장점? 장점 뭐 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없는 뭐 다른 차들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휴. 저기 혹시 번호판 잠깐 나왔는데요. 이거 혹시 좀 가려야 되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단점. 이 차 단점은 뭔가요? 단점도 솔직히 크게 없긴 한데 그래요? 제일 큰 단점은 음. 튜닝 파츠가 없다는 거죠. 튜닝 파츠가 없다. 진짜 튜닝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게 단점이다. 네. 나머지는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또 단점을 찾아보자면 타시면서 이거 그냥 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 딱히 딱히?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거 뭐지?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을까요? 이거 좀 아쉽다. 이거 좀 신경 좀 더 써주지, 제조사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제조사에 아쉬운 저는 뭐 타면서 솔직히 다 만족했기 때문에. 딱히. 그렇죠? 예.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혹시 뭐 이건 좀 후회되더라. 있나요? 저는 뭐 제가 후회한다고 선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나마 저는 뭐. 원래 이 차 색상을 좀 오션뷰거든요. 오션뷰 색상인데 저는 솔직히 흰 차를 좀 좋아해가지고 흰색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네, 맞아요. 아버님한테 그쵸. 그거 말고는 딱히 없더라 보면 될까요? 튜닝한 것 중에서 그거는 뭐 튜닝 편으로 또 가도록 해보고요. 이거는 랩핑지구나. 예, 랩핑지. 크롬이네. 네, 맞아요. 어딘가 또 튜닝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뭐 튜닝 편으로 또 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보증 기간 내외 수리한 거가 좀 있나요? 보증 받은 거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보증 끝나고 나서도 혹시 뭐 크게 수리했던 거 있나요? 보증 끝나고 수리한 건 좀 많죠. 맞나요? 네. 뭐가 있었나요? 이게 제가 지금 터보를 교환 한번 했고요. 터보. 네.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인터쿨러가 터져가지고 인터쿨러 교체 한번 했고. 인터쿨러도 네. 네. 다 20만 킬로 다 넘어서 나오는 증상들이네,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 그리고 겉벨트도 한번 12만 대 가져오자마자 교체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검사 받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겉벨트 한번 갈고 이제
엔진 진동이 좀 심해가지고 미미. 예, 미미도 좀 교체할 예정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의 차량 그냥 수리라 보면 되겠네요. 예, 뭐 맞아요. 소모품적인 예. 수리 그쵸? 뭐 딱히 뭐 다른 거는 이제 없더라 보면 될 것 같고.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이죠. 현대잖아요. 예. 현대가 없다면 이게 자꾸 BMW만 보여가지고 M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자, 현대 서비스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공인비를 많이 후려쳐가지고 공인비를 많이 후려친다. 솔직히 뭐 별거 아닌 거인 것 같은데도 약간 부품 이런 값보다 공인비가 좀 더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지 않나? 예. 뭐 기억나는 게 좀 있나? 이게 뭐 이 정도 공인비나 받을 정도야 이게? 뭐 짜잘짜잘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체할 때마다 다 큰 것들이어가지고 근데 공인비가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렇죠. 네, 솔직히 제가 차 관리를 어떻게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불렌즈나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그럼 정비는 그냥 일반 공업사 쪽으로 가시는 거세요? 예 맞아요. 자, 처음에 겉벨트 갈 때는 블루엔젤을 들어가긴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갔었죠. 그 위에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소모품 유지 비용. 이 차 소모품 유지 비용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소모품 크게는 뭐 없고요. 솔직히 이런 튜닝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렇죠? 예 맞아요. 연비도 잘 나오니까.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뭐 사회 초년생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스크루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첫 차이신 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근데 바로 맥스 크루저 타는 것보다는 정말 SUV 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면은 요즘 뭐 스포티지나 그쵸. 산타페 DM이나 뭐 이런 거 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맥스크루즈는 아닌가요? 뭐 솔직히 뭐 추천은 해주고 싶긴 한데 가격도 신차 가격도 워낙 얼마부터 시작했다? 3,500부터 시작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은 단종돼서 안 나오고 중고차 가격으로는 맥스크루즈가 진짜 싸게 나와야 1,200? 뭐 비싸게 나와야 한 1,800에서 2,000. 중국 위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차주님 어쨌거나 맥스크루즈 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현대에서 근데 진짜 현대에서 조금만 신경 썼다면은 되게 잘 팔렸을 차일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약간 비인기 차종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대부분 산타페 많이 타시거나 하긴 맞아요. 하는데 그래도 살려는 분들 분명 계시니까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어야 이 차 유지할 수 있다. 차주님은 많이 타보셨으니까. 네. 뭐 차값이나 뭐 기름값이나 치면은 그래도 한 250에서 300은 250에서 300원 벌어야 이 차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적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죠. 뭐 적금 빼고요. 적금 빼고 그냥 차에만 들어갔을 때. 네, 차에만 그러니까 차주님 기준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차주님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뭐 5,000km까지도 탄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일 때가 내가 봤을 때 한 250에서 300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은 그럼 장고장인데 장고장이 좀 있나요? 아니면 맥스크루즈 거의 없다라 보면 될까요? 장고장 네. 주위에서 장고장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장고장은 실제로도 차주님 타봤을 때도 장고장은 제가 탔을 때도 장고장은 막 크게 없었고요. 없었고. 막 크게 뭐 한 번 잘못되면은 뭐 인터쿨러나 그리고 DPF나 뭐냐 그 정도? 그 정도. 네. 자, 그렇다면은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떤가 이 맥스크루즈? 잡소리 순정일 때는 잡소리는 거의 없었고요. 네. 이제 지금 서스펜션을 바꾸고 나서 연식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제가 하체 처리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서스를 바꾸고 나서 얘가 지금 무게가 다 밑으로 쏠려 있으니까 핸들을 꺾으면
조금씩 소리 나긴 하거든요. 그 정도가 네. 있다. 순정일 때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네, 같고. 순정일 때는 뭐 정말 크게 문제된 건 없었어요. 풍절음은 좀 어떤가요? 맥스크루즈. 풍절음도 생각보다 막 심하진 않는데 뭐 조금 있던 것 같아요. 조금 네. 한 속단 몇부터 조금 들린다. 한 음. 120은 넘어가야 들리지 120. 않나. 이게 맥스크루즈가 뭐 차량 이슈는 딱히 없죠. 커뮤니티도 그렇든 뭐. 그렇죠. 그래서 더 알아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아, 주위 반응 네.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은 네. 산타페로 많이 알아보세요. 아, 산타페다. 네. 아. 그냥 산타페랑 다를 게 뭐 있냐 막 그러시긴 하는데 뭐 솔직히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게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거든요. 산타페하고 맥스크루즈하고 차이를. 뒷자리가 아닌가요? 좀 더 길고, 그쵸? 그렇죠. 산타페 롱바디 버전이긴 하지만 롱바디 버전. 네 어. 이게 뭐 부품은 다 호환돼요. 저기 앞에 범퍼부터 여기 2열까지는 전부 다 산타페랑 호환돼요. 좋네. 그리고 이제 이 C 필러부터 네. 여기 C 필러부터는 완전히 부품이 다 달라요. 그렇구나. 자, 하차감인데요. 순정일 땐 별로 하차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튜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하차감이 좀 있나요, 이제는? 순정일 때는 차에서 내렸을 때는 약간 따치발적으로 내려가지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차체를 다 낮춰놔가지고 내리기가 좀 더 편해요, 솔직히. 사람들도 좀 많이 좀 봐주시나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산타페로 많이 보시긴데 아시는 분들은 알아보시죠. 그래도 튜닝 딱 했으니까 딱 알죠. 사람들 많이 쳐다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많이 동네 돌아다니다가도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벤츠로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AMG 팁 때문에. 네. 근데 팁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차주님 좀 개인적으로 좀 봤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배기를 포기하고 해놓은 게 이 팁이어가지고. 아싸리 그냥 여기 마크도 이렇게 벤츠로 그냥 붙여버리시지. 왜냐면은 차가 너무 짬뽕인 게 AMG N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제가 튜닝편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이 차 타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딱히. 뭐 크게 없고요. 차를 튜닝한 계기도 사람들이 좋아서 튜닝을 했고 차를 좋아서 튜닝을 하게 됐고. 차를 좋아서. 예.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맥스크루즈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뭐 크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딱히 없는 것 같다. 네.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차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나도 맥스크루즈 사고 싶다, 친구야.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조언을 좀 해준다면 질문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맥스크루즈가 이제 신형도 이제 다 단종됐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 중고로만 사야 되는데 이게 맥스크루즈가 일단은 뭐 2륜도 있고 4륜도 있잖아요. 예.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타고 다닐 거면 저는 디젤을 추천하고요. 디젤을 추천하고요. 디젤. 네네. 제가 가솔린 타는 분들 거의 없는데 엔칼 봐도 거의 뭐 맥스크루즈는 뭐 다 웬만하면 디젤이고. 디젤이고, 네. 가솔린 타는 분들 몇 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정말요? 희귀차 종이네, 그렇죠? 네. 네. 한 달 전인가? 그때 제가 저 신형 대류동을 끼고 구형 대류동을 팔았거든요. 네네. 그분 그거 사신다고 오신 분이 맥스크루즈 가솔린이었거든요. 네네. 약간 후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솔린? 네. 그러면 일단 디젤을 추천을 해줄 것 같고 2륜과 4륜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2륜이요. 2륜? 4륜을 장착하게 되면 연비가 너무 안 나와요. 연비 때문에? 연비도 안 나오고 속도감도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이게 또 엔카 보니까 기본형 스페셜로 또 나뉘어요, 이게. 그렇죠? 네. 이건 뭐 사실 선택 옵션 물어본다고 하면은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뭐 옵션이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네,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주님 차는 스마트 크루즈 있죠? 아, 네, 전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가 앞뒤 차간거리 잡아주는 건가요? 예, 차선거리 잡아주는 거예요. 아, 방에 크루즈도 없고 크루즈는 있어요. 크루즈도 없고 차간거리 잡아주는 거죠. 차선거리는 안 잡아주고요. 아. 예, 크루즈만, 속도 유지만. 속도 유지만. 예. 아니 그거 만약에 스마트 크루즈 넣으면 속도 유지 그리고 차선 잡아주고요. 차는 잡아주고 예, 앞에 차간거리는 못 잡아주나요? 그것도 아마 잡아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옵션은 꼭 있어야 됩니다. 다른 네. 거는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어야 되죠.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면은 파선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파선 두 가지 정도 보면 되나요? 또 다른 것도 있네. 이건 꼭 있어야 돼. 선택 옵션. 예, 뭐 그 정도만 있어도 될 것 두 개 같아요. 정도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꼭, 오토스탑이랑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고.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거나 경쟁 차종이 따로 있나요? 이 차가? 맥스크루즈가 경쟁되는 거는 지금 소렌토, 산타페. 아, 소렌토 산타페. 예. 차주님은 소렌토 산타페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누가 산다라고 한다면? 누가 산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차종이 있어. 맥스크루즈, 소렌토, 산타페. 야, 뭐 사야 돼? 추천 좀 해줘봐. 그래도 소렌토도 솔직히 크고 좋긴 한데 그래도 추천을 굳이 드리자면 그래도 소렌토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소렌토? 예. 맥스크루즈 차주지만 소렌토를 왜요? 제일 큰 장점은 소렌토 헤드라이트가 정말 밝아서 헤드라이트가. 밤에 야간 주행하기도 좋고요. 튜닝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소렌토 신형이겠죠? 신형 그 전 세대? 네, 더뉴 아. 뭐 더뉴 더뉴 소렌토. 올륜가 더뉴인가. 네. 아무튼 이제 이 연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14년, 15년씩 나왔던. 네. 그래서 소렌토 추천해 줄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뭐가 있을까요? 맥스크루즈다. 추천 못 하겠는데? 너 그런 경우야? 나 이제 추천 못 해. 다 좋긴 한데 네. 굳이 얘는 바꿔야 된다고 싶으면은 저는 전면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전면부를 네, 선택하라. 헤드라이트도 많이 얻었고. 차라리 그냥 이거 구형 말고 그냥 신형 사라고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예, 맞아요. 그냥 신형 사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애초에 살 거면 구형보다 신형을 사라고 더 추천할 그러니까 것 신형 사면은 굳이 손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형도 되게 등급이 되게 많긴 하지만. 디자인도 신형이 오히려 디자인도 더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형 살려고 하면은 신형으로 추천할 것 같아요. 신형으로. 자,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맥스크루즈는 뭐죠? 네. 제 보물 1호긴 한데 맥스크루즈 보물 1호다. 예, 이야. 제 첫 차이기도 하고 제 발이 돼주기도 하고 워낙 추억도 많은 차여가지고 폐차하러 가면은 뭐 쉽사리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죠. 왜냐면 또 아버님이 또. 네, 맞아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차 튜닝한 한 차이기도 것도 하고. 있고. 어쨌거나 나에겐 보물이다. 자, 사진님이 개인적인 점수를 좀 매기자면 오늘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이 맥스크루즈.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5점 주고 싶긴 했거든요. 만점이요? 네. 그 정도 만족감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제가 튜닝한 것 중에 후회하고 그런 것도 없고. 만점 줄 것 같다. 자, 만약에 차주님한테 돈이 다시 생겼어요. 네. 아버님이 샀을 때 그때 당시 돈이 차주님한테 다시 생겼어. 정말 매력적이면 이 차 또 사겠죠? 네, 아마 저는 이 차를 폐차한다고 해도 다음 차를 가져올 때도 또 맥스를 가져오지 않을까. 정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SUV를? 네. 의외네. 전 당연히 이 차 안 살 거라고 뭐 다른 차 살 거라고. 근데 솔직히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다른 차예요. 네, 저도 원래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아인 타고 싶고 막 그러죠. 네네. 하지만 나 돈이 생겨도 아예 안 사고 또 맥스크루즈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야. 워낙 추억도 많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많고. 그 대신에 아마 그때는 말씀. 타면서 크게 불편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차 크기나 그치 편하지. 넓이나 공간 많이 많고. 편해가지고 그렇죠. 또 그래요. 네, 또 또 사온다고 하면 좀 더 옵션이 있는. 옵션 있는 네. 아마 신형 맥스크루즈 풀옵션을 사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좀 있을까요? 맥스크루즈. 맥스크루즈 뭐
뭐 말 안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튜닝 한번 찍어야죠. 예, 맞아요. 끊을게요.